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시작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네, 작가는 게리 비숍님이고요. 이 제목이나 이 표지를 보면 저는 참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예약을 했던 책인데 도서관에 거의 2달 정도 쉬었거든요.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책 빌려가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 책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약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가져가라고 하니 반갑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드신 분들, 시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마음먹은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하며 습관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조종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생각을 내 뜻대로 형성하려면 내가 쓰는 단어와 언어의 종류를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당신이 지금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얼마나 바꾸고 싶은가로 귀결된다. 그러려면 먼저 의식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문제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법과 세상과 교류하는 법을 바꿀 수 있다. 내 현실은 내가 만든다는 말을 숱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의 기초에 행동하고 그 현실을 살아간다. 기억하라. 당신을 둘러싼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겨워도 결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다. 다시 말하지만 해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느냐가 바로 내 현실의 토대를 구성한다.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나 남과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현재형의 단언적 언어를 사용하면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당장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부단하다와 나는 부단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당신 인생에 개입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단언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 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언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 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나는 스포츠 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한다.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스위치만 틱 하고 켜주면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그 옛날 어느 시점에든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잠시 이 말을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라는 단순한 문장이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서 이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만약 당신도 이런 경우라면 과제를 여러 개의 의지 표명으로 작게 쪼개라. 일어난다. 침대에서 나온다. 이메일을 열어본다처럼 말이다. 물론 여러분은 앞서 말한 예시들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상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인다. 심지어 그 목표가 실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이처럼 당신의 두뇌는 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이성관계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힘은 당신의 커리어에도, 몸매에도, 주머니 사정에도, 그 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작동하고 있다.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이 나온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당신은 언제나 이기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당신의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때도 있다. 줄기세포 및 DNA 연구 과학자로 유명한 브룩스 립톤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한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 퇴근길에 운전을 했는데 오는 도중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 이럴 때 대부분 당신은 자동주행 모드다. 인생이라는 징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을 아무 생각 없이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간다.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간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이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 혹시 수입이나 체중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심결에 당신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에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당신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영역의 일부다. 믿거나 말거나 6천만 원을 버는 게 3천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반드시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천만 원을 버는 게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사람이든 5만 원을 받는 사람이든 주당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다. 당신이 그냥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느냐 자체가 관건인 경우도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한다.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벗어난 삶을 경험할 때에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문제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커리어인가, 나쁜 습관인가, 식이요법인가? 당신이 가진 문제점이 늘 마지막까지 일을 미루는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데드라인의 압박이 엄습해오면 갑자기 프로젝트에 허겁지겁 달려든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에서 이기고 있다. 위의 경우라면 당신은 시간이 없다는 것, 혹은 당신이 꿈을 대는 사람이라는 것, 혹은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게 끝났을 때 당신이 옳았다는 게 밝혀지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앞서 연애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든다.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시무시할 만큼 정확한 것으로 밝혀진다. 쳇바퀴를 돌리는 중인가? 대체 뭘 증명하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전만큼 유능하지 않아.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무의식 속에 쿡 박혀 있다면 매번 당신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기막히게 증명해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지 않은가. 좀 더 다른 믿음, 좀 더 긍정적 믿음을 증명하려면 당신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지금의 그 믿음들이 틀렸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아주 기본적인 토대까지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무의식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잘못 길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 욕망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 중에는 아주 나쁜 방식도 있고 미묘한 방식도 있고 뻔한 방식도 있지만 모두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 부모가 당신을 잘못 키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중퇴할 수도 있다. 번번이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늘 돈 때문에 쩔쩔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아무 규칙도 없어 보이는 수많은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길을 잃는다. 그러다가 이래서 압박감을 느낄 때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한다. 일을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능하거나 게으르다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 멈칫거릴 때마다, 꾸물거릴 때마다 당신의 그런 생각은 증명된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증명하는 중이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우리는 생존 기계다. 다가올 삶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과거의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이었다고 한들 어쨌든 그 길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던가.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으니깐. 위 사례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정 짓지 마라. 이 사례들은 말 그대로 사례일 뿐이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길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필요하다면 눈에 보이는 패턴들을 받아 적어라. 퍼즐을 끼워 맞춰보라. 훌륭한 부모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도무지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라면서 보았던 그 모범적인 모습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 삶에서 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상황을 찾아내 서로 연결해보라. 살을 빼겠다는 약속, 돈을 모으겠다는 약속, 속에 있는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던 경우를 모두 글로 적어보라. 스포츠 센터를 몇 번이나 빼먹었는지 기억해보라. 은행 대신 쇼핑몰에 갔던 경우를 떠올려보라. 그중 하나를 골라 내가 이겼던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다툰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 모든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당신이 이기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영역에서 이기는데 당신이 정말로 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스토아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정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가진 힘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게으르고 뚱뚱하고 돈 앞은 없을 거라는 걸 증명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이용해 온갖 긍정적인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로 진전을 보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 당신이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잘게 나눠라. 그걸 성취하려면 정확히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진전을 이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는 무엇일까? 살을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식단을 갖추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매일 해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날씬해지기 위한 당신의 여정 도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목표를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특히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과거의 익숙한 목소리가 커질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 당신 자신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 당신이 되고 싶었던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삶은 어떻게 보일까? 자신이 갑자기 근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에 대한 답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의식적인 생각은 당신의 정신 깊숙이 박혀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그 생각들을 당신이 말한 목표에 어울리게 바꾸려면 수많은 생각과 상상, 다짐이 필요하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 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항상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이 모든 걸 쉽게 해냈을 것만 같은 자신감과 카리스마, 재능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들이 최고가 된 것은 결코 확실하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했다. 맞다, 저들도 당신처럼 거기 앉아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고민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한 날들이 있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수없이 많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차에 올랐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하다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끔찍한 생각이라 여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는 절대 인생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멈칫거릴 것이다. 확실성을 찾아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환상에 불과한 것을 위해 사실상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한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현명해졌다. 실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부터 무심결에 몸을 돌려버린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삶이 지닌 진짜 마법과 기적이 무엇인지, 삶에서 뭘 이룰 수 있는지 알며 거기에 마음을 연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보 같고 멍청하게 여겨질 것을 감수하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진짜 잠재력은 결코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다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뻔뻔한 소시오패스가 되어 남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기고 싶다면 기꺼이 남의 심판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바보이거나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들은 바보처럼 보이거나 멍청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들은 환영에 한쪽 발목이 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더 이상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알아내야 할 일이란 없다.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데서, 그리고 미래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연유한다. 인생은 모험이다. 기회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장엄하고 두렵고 흥분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기회를 모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당신한테 달렸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스스로를 놓아줘라. 인생에서 보장된 유일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렇다 말하라. 환영하라.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덤벼든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흥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다. 애초에 당신이 인생의 해답으로 긍정하기를 생각해낸 이유가 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무리 노력하고 피하려 해도 가끔씩 우리는 옛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을 통제하기는커녕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기조차 어렵다. 이 책 어디선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대부분 인식조차 못한다. 우리는 중요한 생각뿐 아니라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다. 내가 아무 가치 없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 출근길에도 고지서를 납부할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궁극적으로 내 목표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마치 전함의 방향을 돌리는 일과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날 것이다. 어쩌면 때때로보다 더 자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매일 그럴 수도 있다. 하루에 수백 번도 그럴 수도 있다.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한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은 이미 당신은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을 수천 명도 넘게 만났다. 어떤 영감이나 동기부여가 가끔씩 먹힐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변덕스런 친구와 같아서 당신이 원할 때 늘 나타나 준다고 기대할 수 없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나 남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두는 한 그 생각들은 당신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나 대신 누가 운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생산적인 기분이 들면 삶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는 기분이 들면 일이 더 쉬워지거나 할만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려면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안전벨트를 하고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해 보길 바란다. 전형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당신의 사고는 접어두고 한번 행동해 보길 바란다. 순간순간 눈앞의 것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라. 감정은 잊어라. 행동을 해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 대신 일을 해줄 마법 같은 기분을 찾아 꼼짝 않고 있지 마라. 그냥 행동해라. 생각은 접어두고 움직여라.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걸 딱 맞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행동을 해라. 하면 된다.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만 끝나고가 아니라 당장 해라. 물론 당신의 마음은 늘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의심을 끄집어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의 기초에서 행동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을 기초로 행동해라.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수많은 전설의 음악가들이 약물 문제를 갖고 있었다. 수많은 프로 운동 선수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수많은 모델들이 신체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수많은 백만 장자들이 결핍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명단은 끝도 없다. 핵심은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위에 말한 사람들은 모두 내면 상태와는 별개로 행동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나가서 행동해라.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좋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이 되면 된다. 찾아내라. 알아내라.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수업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뭐든 해라. 당신을 망치는 행동을 그만두고 삶으로 뛰어드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라. 일어나서 출발하라.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언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다. 계속해라. 말해보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란 무작위로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중 다수가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음번에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해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 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믿업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체육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운동의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러닝머신에서 30분 뛰었다고 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오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와. 사업도 건강도 커리어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던 어느 날인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직장을 보며 아이들을 지켜보며 새 집을 보며 생각할 것이다. 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가야만 한다. 부단하게. 점구를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사흘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30분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걷는 것뿐이다.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내 말을 따라해라.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내가 주는 조언은 이것이다. 기대를 잘라내라. 지금 당장 그 기대들을 놓아줘라.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기대를 놓아주지 않아서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주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세상은 변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어나면 죽고, 성장하면 파괴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온다. 아무리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오늘과 내일은 결코 같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기대는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만든다. 매사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아라. 달리 살 방법도 없지 않은가. 끊임없이 예상하지 말고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해라. 그렇다고 내가 계획 반대주의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지만 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기대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강을 건너다 보트에서 떨어지고도 계속 노를 젓는 것과 비슷하다. 더 이상 당신한테는 보트도 없고 노도 없는데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라는 당신의 계획과 이미지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당신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공간을 없애보려고 끙끙대고 있다. 때론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다. 게임은 바뀌었고 당신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다.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라. 정신 차려라. 당신은 이미 강에 빠졌다. 더 이상 팔을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강가를 찾아 헤엄쳐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많은 경우 꼭두각시 같은 우리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다행히도 당신은 선택의 자유를 되찾아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마음이 작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내리면 된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면 된다. 변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둬라. 간단하지 않은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근원을 살펴보라. 당신을 지금 그 상황에 밀어넣은 습관들을 살펴보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라. 그렇지만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아요. 퇴근 후에 저는 너무 지쳐있고요 라든가 그렇게 작은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라. 인생을 재정비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는 것조차 그만둘 수 없다면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이다. 솔직히 말해 최소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커리어를 갖는 건가? 도넛인가? 뿌듯한 몸매인가? 비디오 게임인가? 애인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매일 외식을 해서 기분이 거지 같다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가? 그만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매수하지 마라. 더 이상 내면의 상태가 삶의 질을 좌우하게 하지 마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린다면 오직 후회만 남을 것이다. 그런 태도로 계속 살다가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혹시 내가 다르게 살았다면.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더러 로봇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말은 그런 건 우선순위 훨씬 아래에 두고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자신에게 하는 변명 중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씩 보고 정크푸드를 먹고 페이스북을 구경한다. 이제는 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했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늘어놓는 말은 허튼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라. 자신에게 솔직하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행동이 뭔지 보라. 당신은 깨어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목적을 추구하는 데 써야 한다. 변명은 없다. 당신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과 다르지도 못하지도 않다. 당신만 특별한 케이스라서 남들과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은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을 핑계대지 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역시나 아주 간단하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노력해야 하고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습관도 길러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입사 지원을 해야 한다.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구인 광고를 뒤지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추천을 부탁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지 마라.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를 상세히 그려보라. 그 단계들을 매 순간 책임있게 이행하라. 그만두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갑자기 뚝 끊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게 음식이나 섹스, 마약, 비디오 게임처럼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성 강한 습관이라면 말이다. 나쁜 습관을 그만둔 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실제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 당신이 늘 바랐던 그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오래된 습관을 새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매달고 가느라 변화의 여정이 느리고 늘 지체될 것이다. 텔레비전을 끊어라. 읽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끊어라. 과식을 끊어라. 소파에 붙어 사는 것을 끊어라. 미루는 버릇을 끊어라. 그 자리에 탱고 수업, 독서 모임, 균형 잡힌 식사, 자전거 타기를 넣어라. 뭐든 넣어라. 말했듯이 핑계는 그만 대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읽다 보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네요. 이 책이 약간 좀 번역하다 보니까 그 외국 유머 같은 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정말로 그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정말 되실 거예요. 게다가 이 책이 220페이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책도 굉장히 쉬워서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굉장히 바쁜데 그 짬짬이 읽었더니 이틀이면 읽겠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책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쉬운 책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정말 빨리빨리 책장을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제 낭독으로 듣는 것과 책으로 읽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좋았는데 읽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꼭 읽어보셔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시작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